센 33페이지 유형 3번 제목이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고 해서 줄여서 시중에선 교대 급수라고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론으로서 다루는 급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뒤에 뭐 생각해보기 그런 부분에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 형태를 제시하고 하나의 형태에 대하여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활동을 갖는 급수이기는 해요. 수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급수인데, 고등학교 급수를 하는 목적은 정적분에 대한 원래 정의를 이해하는 수준이 목적이므로 급수 자체에 대한 심화 이해는 목적이 아니거든. 그래서 얘를 본문에서, 교과서 본문에서 다루진 않는데, 이제 내신 유형을 개발하다 보니 내신에서는 꽤나 등장을 하는 유형이라서 센에도 이 유형으로 등장을 해 있고, 다만 수능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목적성을 생각한다라면 등장하지 않는 놈이에요. 따라서 얘를 학습하는 건 내신 수준을 위해서가 되겠어요. 포인트는 이제 각 항이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뀐다거든. 그리고 이제 이것의 목적은 이거야. 이 교대급수는 판별하는 게 목적이야. 수렴 하나, 발선 하나. 일단은 판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이제 교과서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읽어봐. 독일어예요. 라이프니츠예요. 그 유명한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는데, 그거를 줄여서 라이프니츠 판정법이라고 시중에서 부르긴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라이프니츠 판정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두 개를 모두 동시에 만족을 한다이면 그 급수는 수렴한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두 개가 뭔데요? AN, 꼭 AN이라고 할까?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A1은 A2보다 거꾸로예요. 크거나 같다. A1은 A2보다 크거나 같고 A2는 A3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내가 말하는 건 절대값을 말해요. 절대값.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는 알 필요 없고, 고등학교에서 교육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내신 수준이니까 그냥 이런 판정법을 암기해 두고 내신 문제에 나왔을 때 사용하자가 목적이 되겠어요. 이해 갔죠? 자,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면 그 급수는 수렴한다고 판단한다가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거든. 이때는 직접 판정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뒤에 해설 유형 3번에 대한 간단한 접근법을 확인하라고 그랬죠. 해설에 있는. 거기에 있는 대로 하는데, 그 방식이 뭐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지도하는 방식은 아니거든. 뭐냐 하면 이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을 각각 생각한다.
여기서 직관적으로 왜 EN-1이고 EN인지는 납득이 된다.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건너씩 가보겠다라는 거거든. 이랬을 때 얘가 수렴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같다. 뭐 같다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알파와 베타가 같다. 또 요 구조를 보면 뭔가 비슷한데 아무튼 일단 결론은 이렇게 되면 수렴이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판단이고 만약에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발산이다.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다 만족하면 수렴이고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발산이다 라고 판단한다가 되겠어요. 꽤나 복잡하죠 여기는. 그런데 요 구조를 보면 뭐가 연상이 되니? 하면 이거야.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에서 배운 게 정의와 조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건이란 필요 충분 조건을 말하고 그래서 뭐 함수의 극한이죠. 수열의 극한에는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무한대로 n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이해갔나?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둘이 같다.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둘이 같으면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 함수가 수렴한다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알죠? 그거랑 구조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 갔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판단한다. 여기서 라이프니츠 판정법이란 요걸 말해요. 여기. 그리고 이거는 라이프니츠가 못했다가 아니라 라이프니츠도 했겠지만 이거는 좀 보편적인 방식이라 이거는 좀 빠르게 판단하는 거잖아. 보편적인 방식은 이거거든. 근데 좀 빠르게 한다. 그런 거지. 이해 갔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 이거 193번을 보면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기억은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괄호가 쳐져 있지. 괄호 전체를 보면 항상 2가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이 3분의 4보다 잠깐만 3분의 4보다 크다? 이건 아니잖아. 6분의 9, 6분의 8 크네. 3분의 4가 4분의 5보다 크죠? 항상 크네. 그래서 이 괄호를 기준으로 보면 부호가 바뀌지 않고 계속 플러스거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억은 니은 디귿과 다르다. 따라서 기억은 교대 급수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어요. 193번.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풀어보면 기억 같은 경우는 일단 교대 급수가 아니다. 이므로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앞에서 한 대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럼 앞에서 어떻게 했었니? 판별식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한다. 일반항은 귀납추론을 통해서 구하는 거고 귀납추론으로 구할 수 있지. AN은 n분의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리고 그 판별식은 뭐가 있었냐면 얘의 극한을 생각해보자. 근데 AN인데 그럼 이거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1-1이죠. 이해 갔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0이죠. 그럼 0이니까 발산이죠?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0이 아니어야 발산이지. 그럼 0이니까 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하기로 한다 했으니까 SN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N을 구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띵띵띵띵띵띵 해주면 2 마이너스 뭐 뒤에 n을 넣어주면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2. 이 띵띵 없애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건 쉽게 판단할 수 있지. 1분의 2. 아이씨, 제발 좀 이 정도는 해주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하는 거고, 그건 뭐야? 2-0. 극한의 기본성질에서 2-0이니까 2니까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최악의 놈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놈이었어요. 이해 갔죠? 그런데 니은 디귿은 다르다. 니은은 교대 급수가 맞다. 그러면 AN의 절대값을 생각을 해보자. 그럼 뭐니? AN의 절대값을 생각해보면 n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는 그 뒤로 갈수록 그 절대값이 작아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얘 극한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가 돼? 1이죠. 1. 이해 갔나? 사실 여기서 AN이 0이라고 했는데 절대값도 당연히 0이 되겠지.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다. 따라서 뭐니? 따라서 밑에 거로 가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일단 만약에 이렇다라면 일단은 발산이라고 가정하세요. 이건 내신 수준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른 문제까지 풀고 돌아와서 이제 시간이 좀 있을 때 이거 밑에 거를 해본다. 이해 갔죠? 그렇게 하세요. 일단 이렇게 한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제 다 시간이 남아서 돌아왔다고 쳐. 오케이. 그러면 SEN-1은 어떻게 구하나요? 어떻게 구하니? 하면 귀납처럼 되겠어요. 귀납처럼.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S1은 얼마죠? S1은 A1이므로 2다. 이해 갔나? 그 다음에 S3은 뭐죠? 2다. S5도 2다. 이렇게 갈 거죠. 이해 갔니? 그럼 얘 극한은 뭐니? 수렴의 정의 2번에 의해서 2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또 알아두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생각할 것들이 밝혀지고 있죠. 당연히 얘도 이렇게 간다. 그러면 S2는 얼마니? 하면 2-2분의 3이다. 선생님 2분의 1인데요. 그래 씨발 2분의 3이야. 뭐 왜 저래? S4는 2-3분의 4다. 왜 이렇게 적는지 이유를 알겠죠. 그러면 S6은 2-4분의 5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극한은 뭐가 되겠니? 이거거든. 이 극한은 뭐야? 하면은 2-1이다. 가 되겠죠. 왜요? 하면 이거잖아. 아니야. 2-1이다 적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SEN은 이 n을 맞춰주는 게 까다로운데 사실 그래서 이걸 안 적으려고 한 건데 2 마이너스 여기가 뭐냐면 이를 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인 셈인데 사실은 2n이거든. 그러니까 2n 플러스 1, 2n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거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런데 사실 이게 2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2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극한이 1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각각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가 다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발산이다가 되는 거지. 삼각대 형성. 디귿은 뭐냐면 뒤로 갈수록 절대값이 작아지나? 당연히 작아지죠. 그 극한이 0인가? 0이죠. 따라서 수렴이다.
디귿 이해 갔나? 오케이? 따라서 답은 니은 빠지고 기역과 디귿이다 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대급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여기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겠다이고, 내신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유형이므로 나올 확률이 꽤나 높은 편이고, 그래서 센에서도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요를 설명하기에는 깊은 게 있으니까 결과를 적용한다, 이런 걸 외우고 그 결과를 저렇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 내신에서만. 알겠죠? 논술에서는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거는 논술 수업에서 하도록 하시고. 됐죠? 이렇게 해서 교대급수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겠다. 정리하세요. 이제 급수의 정의가 끝났어요. 급수의 정의에서는 3개의 내용을 했는데,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구하기, 세 번째 급수와 일반항이라는 내용을 했고, 첫 번째 내용인 정의, 특히 합수열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두 번째 구하기, 세 번째 급수와 일반항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어요. 이제 새로운 수를 배우는 단원이므로 대수 단원의 구조에 의해서 정의 다음에 계산할 거고, 지금 보면 1번 등식의 계산이라는 포맷은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서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등식의 계산을 보는데 이게 급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놈이고, 이 급수의 성질은 별건 없죠. 이제 수학의 원리 45페이지 박스에 있는데, 여기서 조금 하나 생각을 한다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는 직관적으로 표시하겠어요. 직관적으로 표시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꼬락선이다.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직관적인 표현이라는 게 이런 등식, 덧셈을 이렇게, 이것들은 숫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뭔 말인지는 알아먹잖아.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쪼갠다 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맨날 하던 내용이라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어요. 쪼개는데 얘는 뭐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쪼갤 수 있고, 얘는 덧셈, 뺄셈에 대해서 쪼갤 수 있죠. 실수배는 사칙 연산에서 제외시켜서 뭐 따로 생각하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도 뭐야?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교집합을 해야지. 얘는 안 되는데 여기가 안 되니까 저기도 안 된다. 이건 직관적으로 당연한 논리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두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어요. 뭐 평이한 문제야. 수학의 원리 54페이지 필수 문제 5분의 1번 이렇게 생겼고, 센 225번 이렇게 제시돼서 x가 양수일 때 x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뭐 조금 더 까다로워 보이니까 예로 한번 해보면, 이제 급수의 기본 성질을 쓰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x의 n승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마이너스 x의 n승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분모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아직 하진 않았지만 뭐 예습을 통해서 이해와 암기가 그닥 어렵지 않은 등비급수이므로 뭐야? 1-r 3분의 x 괄호를 칠 필요는 없지. 분의 a1 3분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r 플러스 3분의 x 분의 a1 마이너스 3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분모 분자에 3을 곱하겠다. 그러면 3 마이너스 x 분의 x 빼기 3 플러스 x 분의 x가 될 거고, 위에다가 마저 해보면 뭐 통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9 마이너스 x 제곱분의 짜증이 나네요. 3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x 제곱. 근데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뒤에 게 뭐 한 거야? 짜증이 나니까 3x 플러스 x 제곱이다.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5분의 8이다. 그래서 뭐 이거 없어지고 10 x 제곱은 그러면 10 9, 8, 72 마이너스 8 x 제곱이고, 따라서 x 제곱은 18분의 72 18분의 72 넣으면 4다. 따라서 x는 얼마? 2다. 2가 이제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답이 2 맞나? 계산을 못했다고? 제발 좀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풀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쓰레기가 푸는 풀이죠.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가 갑자기 또 쓰레기야? 씨발 자르고 답 나오면 됐지. 이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가는 건 안 돼. 왜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수렴하고 이게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죠. 이런 거는 각항이, 이건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각항이 수렴한다 이기 때문에 각항이 수렴할 때나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는 이게 수렴하는 게 보장이 돼 있지. 즉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괄호 마이너스 4분의 1의 n승이 수렴한다. 4분의 3의 n승이 수렴한다. 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음으로. 이해 갔나? 그런데 여기서는 x랑 값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와도 답은 나왔으니까 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답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가 목적이잖아. 거기에 분명히 적혀 있듯이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학의 원리 45페이지. 급수의 성질을 보면 1, 2, 3 실수배와 덧셈 뺄셈이 적혀 있기 전에 위에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bn이 수렴한다. 그리고 그 급수의 합이, 즉 극한값이 s와 t다 일 때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그리고 옆에 플러스 알파에서도 급수의 성질은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본인이 풀 때이거나 선생님이 이렇게 풀 때도 거부감 없이 다가온다. 그러면 나는 그 거부감 없음이 거부감이 든다 라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225번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가 이제 질문이지. 225번을 보면 난이도 상도 아니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큰탐한테 배운 사람은 답변이 아주 단순해. 뭐요? 봐, 급수 단원에서 네가 뭐 배웠니? 하는 거지.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이론이야. 급수 단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뭐 정의와 계산이다. 물론 등비급수를 추가로 배우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이쪽 얘기가 아니니까 이쪽을 보면 계산이 아니므로 어떻게 가야 돼? 계산이 아니므로 정의로 가는 거고, 정의에서 뭐 배웠니? 하면 정의에서는 구하기다. 실제로 구할 생각을 해야죠. 그럼 구한다라고 하는 거 뭐냐? 일반항과 AN,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요 순서대로 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AN이 지금 주어져 있죠. AN이 뭐냐면 3의 n승분의 x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x의 n승이다. 근데 SN은 어떻게 구하냐?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태는 시그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본질적인 방법인 나열을 가야죠. 그래서요. S1은 얼마니? S1은 뭐 0이네. S2는 얼마니? 그러면 2 곱하기 3의 x의 제곱이네. S3는 얼마니? 0이네. S4는 얼마니? 하면 보니까 또 2 곱하기 3분의 x의 4승이네. 규칙성이 보이네. 지금 이해 갔나? 잠깐만, 미안. 내가 지금 잘못했죠? 뭐 2 곱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지금 내가 순간 AN을 지금 나열했어요. 그래서 x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자체가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고. 등비급수지. 따라서 SN은 뭐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3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x의 4제곱 더하기 6제곱 더하기 점점점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뭐니? 하면 급수의 합이니까 1 마이너스 R, R은 3분의 x의 제곱, 초항 2 곱하기 3분의 x의 제곱이다. 이해 갔나? 이게 뭐야? 이게 5분의 8이다. 계산은 네가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올바른 풀이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1, 2, 3이죠. 그래서 AN, 그다음에 SN, 그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그마가 안 되니까, 그러면 시그마가 안 되면 뭐 하나요? 당연히 나열을 해줘야겠어요. 왜냐하면 시그마의 성질을 못 쓰는 거지. 시그마의 정의가 나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치환해서 해주면 1 마이너스 t, 이거 전체를 t로 하면 8 마이너스 8t는 10t. 따라서 뭐 그런데 상당히 작아지는데 18t는 8이다. 여기서 x제곱이 4가 나오려면,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게 아니네. 그래서 t가 얼마냐면, 그래서 그냥 t를 넣어주면 18 곱하기 t가 내가 이거를 t로 본 거거든. 그러면 9분의 x제곱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x제곱은 2니까 4다. 이렇게 나오죠. 뭐 이후 계산은 동일하겠어요. 선생님 뭘 말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2번. 뭐 하냐면, 부등식의 계산은 졸라 안 중요하거든. 부등식의 계산은 거기. 수학의 원리 박스 아래에 있는 거. 몇 페이지였지? 45페이지. 연구 2번. 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보면 부등식이 등장해 있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물론 여기서도 수렴할 때요. 그러면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급수도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그 위에 유도 과정이 나오는데 단순한 유도 과정이요. 앞에서 했던 수열 단원에서 배운 내용,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유도하는데, 급수에서는 요 내용이 엄청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도 직관적으로 앞에서 했던 내용과 포맷이 일치하므로 따로 하지는 않겠다. 이해 갔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수능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등비급수 그리고 그의 활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정리하세요.